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30초 안에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등학생도, 미국 대학생도, 브라질 유튜버도, 심지어 할리우드 팝스타 카디비조차 30분을 직접 운전해서 이 라면을 사다 먹었습니다. 유튜브에 코리안 파이어 누드를 검색하면 조회수 수천만짜리 영상이 쏟아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설의 라면, 불닭볶음면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건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식약처에 신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처음에 완전히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마트에서는 진열대 자리를 빼기 시작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당장 단종시키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출시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였죠. 그런데 지금 이 라면 하나가 100년 역사의 농심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이 모든 기적을 만든 사람이 라면의 니을자도 몰랐던 평범한 전업주부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 삼양식품의 아무도 몰랐던 생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망해가는 판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한방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 라면의 원조는 농심이 아닙니다. 1963년 전쟁 직후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을 만든 곳은 바로 삼양식품이었습니다. 당시 삼양의 위상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국민 간식의 대명사, 삼양이 곧 라면이고 라면이 곧 삼양이었죠. 그런데 1989년 한 통의 익명투서가 모든 것을 박살냅니다. 삼양식품이 공업용 소기름으로 라면을 튀기고 있다. 이 한 줄짜리 투서가 검찰에 접수되는 순간 언론은 삼양을 악덕 기업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고 마트 진열대에서 삼양라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장은 멈춰섰고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려 7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삼양식품에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공업용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년의 공백, 그 사이에 경쟁사 농심은 신라면을 앞세워 시장을 완벽히 장악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힌 삼양의 나쁜 기름이라는 프레임은 무죄 판결 한 장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왕자를 빼앗긴 삼양식품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가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합니다. 삼양식품은 결국 부도유예 협약이라는 참담한 선고를 받습니다. 사실상 파산 선언입니다. 회사 안팎에서 모두가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삼양식품은 끝났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닙니다. 화려한 스펙업 MBA 출신도 아닙니다. 그녀는 삼양식품 창업주의 며느리, 지금의 김정수 부회장이었습니다. 결혼 후 줄곧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전업주부였죠. 하지만 그녀는 시댁 가업이 그리고 수백 명 직원들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파산 직전의 회사로 직접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한실은 내목했습니다. 아무리 영업사원들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녀도 마트 매대는 농심의 붉은 물결뿐이었고 비용을 깎고 또 깎아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미친 신제품이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봄의 어느 주말, 김정수 부회장은 고등학생 딸과 함께 명동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식당 앞, 그녀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운 불닭식당 앞에 줄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여다본 그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손님들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아 맵다 죽겠다를 연발하면서도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 묘한 표정, 그 순간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바로 저거다.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매운맛. 국물 없는 매운 볶음면을 만들자. 당시 라면 시장의 절대 공식은 국물이었습니다. 신라면도, 안성탕면도, 진라면도 전부 뜨끈한 국물이 핵심이었죠. 국물 없는 매운 볶음면이라니. 그건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이단아 같은 발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소스를 포장해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이 맛을 라면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때부터 삼양식품연구원들의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아프기만 한 매운맛이 아니라 맛있어서 멈출 수 없는 매운맛을 찾는 일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전 세계의 고추를 다 긁어모았습니다. 한국 청양고추는 기본, 멕시코 하바네로, 베트남 고추, 타바스코까지 안 써본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폐기된 닭 1,200마리, 버려진 소스 2톤 이상. 연구원들은 매일 살인적인 매운맛을 직접 먹으며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위경련은 일상이었고 책상 위엔 항상 위장약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반발도 거셌습니다. 부회장님, 이거 너무 매워서 한국 사람도 못 먹습니다. 프로젝트 당장 접어야 합니다. 임원들의 줄기찬 만류에도 김정수 부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매운맛에 중독될 겁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그렇게 1년간의 처절한 연구개발 끝에 2012년 4월 검은 포장지에 악마 같은 라면, 불닭볶음면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박? 완판? 줄서기? 아닙니다.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소비자 반응은 차갑다 못해 살벌했습니다. 이건 사람 먹는 음식이 아니다. 먹고 위경련 나서 응급실 갔다. 식약처에 신고하겠다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하나둘 불닭볶음면의 자리를 빼기 시작했고 회사 내부의 비난은 모두 김정수 부회장을 향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그렇게 출시 몇 달 만에 조용히 단종될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뻗어옵니다. 유튜브였습니다. 영국 남자를 비롯한 외국 유튜버들이 한국의 미친 매운라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불닭볶음면을 먹고 눈물을 흘리며 우유를 들이켜고 책상을 치며 괴성을 지르는 리얼한 반응이 공개되자 전 세계 시청자들의 도파민이 폭발했습니다. 저게 대체 얼마나 맵길래 저러지?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호기심이 폭발한 사람들이 마트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먹방을 넘어 거대한 놀이 문화로 진화합니다. 이른바 파이어 누들 챌린지. 나는 소스까지 다 비웠다. 너는 할 수 있어? 전 세계 10대와 20대의 자존심을 건 챌린지가 틱톡과 유튜브를 휩쓸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미국, 유럽, 브라질, 일본 할 것 없이 전 세계인들이 입술이 퉁퉁 부은 채로 불닭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삼양식품이 이 마케팅에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전 세계에 불닭을 광고해 준 겁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삼양식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맵다는 피드백에 응답해 치즈 불닭을 출시하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분홍빛 포장지의 전설이 탄생합니다. 바로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입니다. 까르보 불닭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매운맛에 약한 서양인들의 입맛까지 완벽하게 사로잡으며 글로벌 메가 히트작이 되었고 삼양식품의 수출 비중은 70%를 돌파합니다. 해외 공장 하나 없이 밀양과 원주의 국내 공장에서 만든 라면이 컨테이너에 실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만년 꼴찌 파산 직전이었던 삼양식품은 영원히 넘지 못할 벽 같았던 농심의 시가총액을 단숨에 추월하며 대한민국 라면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합니다. 주당 몇만 원이었던 주가는 수십만 원을 돌파하며 텐베거 신화를 씁니다. 누명과 파산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서 제품 하나에 모든 것을 건 한 사람의 뚝심이 만든 압도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남들과 같은 방향으로 뛰어서는 절대 1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물이 진리인 시장에서 국물을 없앤 그 비틀기 하나가 전부를 바꿨습니다. 둘째, 약점이 뒤집히면 최강의 무기가 됩니다. 너무 매워서 망할 뻔했던 그 단점이 챌린지 문화와 만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이럴 마케팅이 되었습니다. 셋째,
타이밍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로 보입니다. 포기했다면 유튜브 물결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버텼기 때문에 파도를 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끓여 먹은 불닭볶음면 한 봉지, 그 안에는 폐기된 1,200마리의 닭과 2톤의 소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한 기업의 치열한 생존기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 기업들의 소름 돋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